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지난주 6.25 70주년 추념식이 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밤에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연주된 애국가의 전주가 북한 국가 전주랑 비슷한 거 아니냐.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한 주 동안.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이 뉴스 따라잡지 못한 분들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지난 6월 25일 그것도 밤에 있었던 70년 추념식, 그러니까 한국전쟁 70년 추념식에 네.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유해를 받아와서 거기다 태극기를 얹고 또 휘장을 얹고 하는 그런 장면들 정말 감동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북한의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아니 애국가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앞부분이 북한에서 듣던 북한 애국가랑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의혹들을 마구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하. 논란을 계속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고 이것을 또 일부 언론들에서 받아 썼어요. 예. 뭐 지금은 이제 해명이 나오면서 그런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들은 좀 덜 보이고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언론들은 유튜버들이 진행한 대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그것을 똑같이 악포로 옮겨 적어가지고 음도 똑같고 리듬도 똑같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이거는 북한 애국가의 전주를 심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었죠. 결론적으로요. 예.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 출처가 태영호 의원이었군요. 예,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했었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시끌시끌했었는데. 예. 자, 이게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자,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연주가 됐던 애국가의 도입부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그러시죠. 예. 예, 이게 그날 연주된 그 애국가의 전주 부분이었어요. 도입부였고. 자, 이게 북한 국가 전주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비슷한데요? 평론가님?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태영호 의원 주장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편곡이나 클래식 음악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 방식을 팡파레 혹은 팡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팡파레. 지금 우리가 들은 게 팡파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팡파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예전에 의식이나 경고 등을 뭔가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뿔피리로 뿡 하고 분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발달된 형태에서 나팔 비슷한 걸로 해서 삐리리 하고 분다거나 이래 왔던 거죠. 우리도 사실 이렇게 긴 나팔 형태로 해서 군대가 진군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이제 이 신호로 이게 부는 장면들을 갖다 보신 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신호잖아요. 신호인데 그 신호를 연상하게끔 음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팡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신호의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브라스, 나팔 같은 걸 써서 동일한 음을 리듬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신호처럼 느껴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같은 음이죠. 빰, 빠바바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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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음으로 리듬을 다르게 해서 이게
리듬에 의해서 그게 경고도 될 수 있고 무슨 시계 시작도 될 수 있고 기상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기상 나팔 소리 그러면 뭐 그런 걸 흉내내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팡파르를 네. 샘플링을 한 겁니다. 아. 그 팡파르의 샘플을 그냥 흔히 듣는 팡파르 중에 이런 게 사람들이 익숙하지? 그러면서 네. 이 편곡한 사람이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똑같이 했다, 표절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예. 이게 북한 국가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그러니까 가사가 들어갈 때부터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예. 팡파르를 그냥 샘플처럼 차용한 거고 예. 우리도 샘플처럼 차용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건 뭐 애국가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에도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팡파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훈처가 해명을 하면서 예. 이번에 특히 행사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함께 거행된다. 그러니까 예.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연주될 필요가 있어서 논의를 하다가 참고하라고 예.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Queen 부분도 빵빠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 로엔그린에서도 이 빵빠르가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1악장도 빵빠르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예. 이렇게 빵빠르를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보훈처가 전달했고 그리고 편곡자는 그걸 그대로 이제 그래? 그러면 좀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빵빠르,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빵빠르는 아마 그 한 2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노래방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빵빠레와 더불어서 예. 지금 듣는 이 빵빠레, 같은 음으로 하는 빵빠레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얼마나 음악에 무지한지 예.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아유, 참 이것도 그냥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 팡파르가 그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예.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볼 수는 없고요. 예. 가장 비슷한 거는 아마 가스앱 투 퀸에서 사용됐던 그 앞부분이랑 유사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 교향곡 4번 1악장도 비슷한데 거기는 3박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시비 걸어요. 야, 니네들이 참고로 했던 차이콥스키 교향곡은 3박자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4박자 아니냐?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3박자든 4박자든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지금 나오죠? 이게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에 나오는 팡파르인데 요거 3박자로 편곡이 돼 있지만 음계 똑같잖아요. 예. 리듬 끊어쓰기가 똑같잖아요. 예.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이런 빵빠르를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빵빠르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 그래요? 자체가 그 차이콥스키와 같은 러시아 음악가들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을 많이 원형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원래 음악 자체로 막 사람을 선동하고 뭐 이렇게 그 엄숙하게 짓누르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옛날 나치도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했는데 바그너도 이렇게 빵빠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이제 떨쳐 일어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빵빠레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태영호 의원이 처음에 이걸 주장했을 때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편곡을 한 이 그 예술가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이 편곡을 누가 했어요? 이때? 김바로 작곡가가 한 겁니다. 언론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요. 빵빠르는 기념식이나 운동 경기를 비롯해서 누구나 언젠가는 들었습직한 그런 패턴의 리듬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음악의 3요소를 갖다 우리가 리듬, 멜로디, 화음이라고 하잖아요. 코드, 그러니까 리듬과 멜로디와 코드예요. 지금 이 팡파르는 음은 그냥 하나 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를 전개하기 쉽게 그냥 하나를 짚고, 그러니까 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냥 리듬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드도 사실상 논할 수가 없고, 어떤 또 이상한 음악가가 그 한 보수 언론에서 같은 코드를 썼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를 계속 눌렀다고 해서 그게 F코드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살짝 화음이 들어간 코드는 이 지금 북한 애국가 전주의 코드와 달랐죠. 전문가들은 다 코드의 전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만 또 특정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듬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이 작곡가는 직접 자기가 받은 영상이 성당에서 영국 국가를 연주하는 것이었는데 풀 오케스트라가 아닌 금관악기 중심의 전체적인 반주는 오르간만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르간 대신에 전체 구성을 금관악기로 해서 그 팡파르의 리듬에다가 뒷부분에 코드를 더해서 자연스럽게 전주로 옮겨가게 했다. 내가 만약에 북한 음악을 알았더라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이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근데 나 북한 음악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히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하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또 음악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너무 뻔하게 편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야. 너무나 흔히 쓰는 그 도입부를 가져다 써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엄숙하고 장중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쓴 이 도입부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참 우리 김성수 평론가 문화평론가님은 음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조예가 깊으시고 김성수 TV를 보니까 막 노래도 하시고 뭐 그러대요 보니까 노래도 아주 잘하시고 자 그럼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왜 이런 호들갑이 좀 이어지고 있나 이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요 이제 음악을 잘 모르시는 태영호 영사 같은 사람이 태영호 의원이 되어서 이제 이거 나 북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받아 적고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훈처에 전화 한 번만 걸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기자들도 음악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음악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이 작곡가 뭐 이런 그 편곡을 했던 사람한테 해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편곡가한테 전화만 해봤어도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기사화할 그런 거리도 어떤 안 되는 밸류가 거죠. 없는 거죠. 기사의 밸류가, 뉴스 밸류가. 그래서 이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의원을 좀 공격을 했거든요. 가짜 뉴스와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태영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유튜버들, 우익 유튜버들과 이 언론들이 이걸 받아 적어서 일파만파 의혹을 키우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가보훈처가 해명을 하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국가를 접해본 적 없기 때문에 리허설 시에도 그게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그게 북한 국가라고 들리는 사람은 북한 국가를 익숙히 들어왔던 사람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그냥 다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추념식을 보면서 하나 좀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또 하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배경이 됐던 비행기가 실제 유해 송환을 했던 비행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다. 국민들을 속였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유해 송환을 한 비행기라면 당연히 비행기 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도 해야 되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해 송환했던 비행기를 전날 도착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행사하려면 며칠 동안 연습하고 거기서 리허설하고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방역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사 있으려면은 당연히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거를 왜 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의식에 사용하는 어떤 그 행사에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소품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고 만들어져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시비거리가 된다면 도대체 그 다양한 그 창의적인 의식에 대한 고민들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